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 진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이 다가오는 건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또 그 사이에 내성이 생긴 걸까요? 이에 또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주말 사이에 나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우리 시장을 조금은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힌트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으로 이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이 이번 주말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다시 올랐다는 점은 다소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금 $100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은 냉각되어 가고 있는 고용시장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1차적인 내용을 넘어서 파생되는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 나왔을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급등하는 코인이죠. 바이오 프로토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니까 이더리움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위를 향해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의 전망을 두고서 데이터들은 조금은 다른 시그널들을 서로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머니 인덱스가 4월 초부터 기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기준선 위에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준선 위로 올라온 이후에 이 지표는 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인덱스는 이더리움의 상승을 뒷받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단기 추세의 전환을 암시하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우선 고래 보유 물량 데이터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17만 개 정도의 이더를 고래들이 조금 덜어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또 미결제 약정도 줄어들었고 펀딩비도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락에 베팅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전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움직임은 확실히 줄었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을 보여왔던 만큼 또 상단에 있는 저항 라인에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더리움 안에서 피보나치 786 레벨, 지금 $2,400 부근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딛고 올라갈 것인지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거래소 안에서 눈에 띄는 코인이 바로 이 바이오 프로토콜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장대 양봉을 세웠고요. 어제도 고가 기준으로는 5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바이오 프로토콜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바이오 그리고 블록체인을 결합한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이나 헬스케어 이런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스로픽이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면서 AI와 이 생명과학의 융합이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오 프로토콜이 정확히 이 교차점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코인이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탈중앙화 중에서도 탈중앙화 과학 섹터로 조금 우리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탈중앙화와 관련된 코인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마치 제 차례를 기다렸다는 듯이 질주를 한 바이오 프로토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된 코인들 가운데에서도 확실히 관심을 끌면 튀어오르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은 이어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0.63% 상승하고 있죠. 어제는 그래도 7만 5천의 저항을 계속해서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7만 5천 위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보다 더 큰 상승이죠. 주말까지의 흐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약간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0.2% 소폭이지만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되죠. 그래도 XRP, 솔라나가 오늘은 조금 큼지막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서로 4% 넘게 오르면서 이전에 조금 답답했던 모습들을 시원하게 돌파하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단에서는 지금 선별적으로 굵직하게 더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에이다도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모네로도 30% 넘게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밈코인 단에서는 페페부터 조금 소형의 알트부터 더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기회가 많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기회를 번번이 놓친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어제도 딱히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렴을 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강한 발산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 발산이 위로 향할지 혹은 밑으로 향할지 제 개인적인 관점을 먼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유를 해드리기 앞서서 오늘은 저희 이제 이 미국과 이란의 얘기가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새로운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마 달러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약간은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불안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항상 잠잠한 다음에 변동성이 다시 폭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말이 조금 더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과 오늘 전략들 탄탄하게 세워본다면 조금은 주말이 덜 두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라리 달러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제일 크게 웃고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러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달러를 조금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뭐 좀 소액으로 해서 재미가 없으셨나요? 네, 실제로 큰 수익은 많이 못 봤고요. 일단 지금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조금 떠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오히려 약 3%나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 투자자들이 흔히 금이나 일본 엔화로 조금 발길을 돌렸었지만 지금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우리가 에너지의 자립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의존을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오이고 정확하시네요. 맞습니다. 칭찬을 들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본 엔화의 약점과 미국의 강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은 이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석유나 그리고 천연가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입 대금은 눈덩이처럼 조금 불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약 1,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국내 수요를 거의 다 감당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한국, 일본처럼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은
지역들이 공급망 중단 위기에 직면할 때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은 독보적인 경제적 우위를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 봉쇄가 되고 이 원유가 조금 수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도 원유 있어, 우리 거 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 타격이 없지만 우리가 뭐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어제 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란이 또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네. 얘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쵸. 지금 호재로 적용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했던 그 요인이 거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숨에 두 번째 협상만에 끝날 수 있을까? 3차, 4차, 5차까지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전문가님은 그러면 한 이번에 2차 정도? 아니면 길어봐야 뭐 3차 정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오.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어제 우리가 이런 뭐 좋은 호재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잠잠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수렴이 뭐 오늘 밑으로 발산을 할지 혹은 위로 발산을 할지는 일단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기술적으로 수렴을 했을 때 발산을 하기 위해서 그때 어느 뉴스가 나오냐도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는 걸까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노이즈가 너무 많잖아요. 매일 새벽에 뭐 이런 뭐 결렬이 됐다. 그렇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협상이 됐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는 그거에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의존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향해 다시 한번 하늘로 달려갔지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5K에서 계속 무너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아마 76K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장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이럴 때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우리는 매크로 이슈에 반응하는 듯 했는데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게 자명한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호재에 반응을 해서 위로 크게 올라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는 저항선에 가로막힌다는 이유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능성이 더 있는지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실시간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라인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달러 그리고 엔화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요? 여태까지 금은 질주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갑자기 또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금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쉼없이 맞아요.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금을 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사셨네요. 근데 이제 금은 이제 어린 마음에 치장용으로 되게 많이 썼었는데 예, 팔찌랑 목걸이 엄청 많이 샀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금값이 오르기 전에 다 이제 팔고 아이고. 시계를 한 3-4개를 샀었는데 재테크를 나름 한다고 네. 샀었는데 이렇게나 오를 줄 몰랐죠. 자, 그렇네요. 결과론적으로 약간 아쉬워져 버렸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 좀 금을 다시 조금 사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눌림이 나왔을 때 항상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마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좀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금도 차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금도 우리가 차트가 있고 원유도 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지금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구매를 해본다면 다시 좀 좋은 결과로 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저는 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금의 질주가 약간은 조금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안전자산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눌림목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때 랠리를 기대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조금 멀리 봐야겠죠. 좀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되나요? 그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들 때문에 금도 이제 급하게 오른 경향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부터 금은 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다시 금이 상승 랠리를 달리려면 또 다른 전쟁이 나와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걸 원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천천히 조금 멀리 바라보고 금의 투자를 충분히 분할 매수로 금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사모으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야말로 안전자산의 대표주자가 금입니다. 지금 눌림목이 나오면서 그 과열 양상이 조금 진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전쟁과 같은 변수가 또 나타나지 않는 이상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갈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거의 적금 붙듯이 하고 싶은 그런 투자처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금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시장의 변두리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들부터 살펴봤고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프닝에서는 바이오 프로토콜도 만나봤지만 전문가님이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시는 급등 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튀어오르는 코인들이 심심치 않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인피닛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보통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양봉이 이렇게 2개 정도 나오면 막 진입을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더 왜냐하면 갈 것 같고. 내가 가진 코인은 이러고 있는데 네. 얘는 팍 양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갈 것 같고 해서 진입을 하기 십상인데 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틀 동안 85% 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조적 특징을 조금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 디파이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디파이와 AI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또 유행하는 섹터를 조금 따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6년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AI 그리고 온체인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AI 코인이 조금 따라서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얘는 뭐 가장 돈 몰리는 섹터에 속해 있어요. 그쵸. 속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코인 프리미엄 그리고 AI 섹터의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공급이 10억 그리고 유통 약 3억인데 아직 조금 초기 단계죠. 그래서 실사용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대감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기관에서도 투자를 조금 참여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차익 실현으로 인한 되돌림이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요. 항상 우리가 금처럼 금은 이제 뭐 상승률을 꾸준히 이어왔지만 네. 자 우리가 보통 급하게 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조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2차적으로 재진입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진입 타점을 지금 좀 알려드리면 여기 위에 꼬리가 달린 부분 있죠. 네. 이 꼬리가 달린 부분이 지지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0원 정도로 우리가 뭐 매수가를 설정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9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코인을 진입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소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항상 조금 소액으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간 동안 어떤 코인이 조금 급등했는지 인피닛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장대 양봉을 그려냈기 때문에 되돌림은 지금 충분히 나올 만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에는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정확한 타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향후의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실시간 차트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어디까지 조금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뭐 옵션 만기 날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그쵸. 5시부터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약속에 5시, 뭐 약속에 몇 시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4시간 봉이 초기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4시간 봉이 초기화될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그걸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오후 5시와 새벽 1시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시부터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는 그 수렴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을 조금 투명하게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네. 우리가 이전에 이건 일봉이니까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정말 전환을 할 때 우리가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조금 큰 볼륨이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뭔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래량의 모멘텀은 전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98K 정도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 모멘텀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정말의 상승 초입으로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하락 채널을 조금 돌파하고 옆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밀어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뭐 78K, 80K 정도까지는 치솟을 수가 있겠지만 네. 우리가 조금 이 정도로 솟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뭐 우리가 원하는 100K 정도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이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된 상승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추세를 우리가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상승 초입으로 도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우리가 당장이 조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4시간 봉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우리가 보면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이 위에 꼬리를 달았던 75.9, 76K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는 무너지면 안 된다 하라는 구간이 72.8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산을 하게 되면 네. 80K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80K에 강한 매물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리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적인 라인들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지만 알트단에서는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좀 말이 많았죠. 자, 일단 우리 저스트 30% 수익 받고요. 오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400원이고요.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가격적인 라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얘기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